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마음 한편에 동정심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오늘은 119 복지인권 연구소 이대영 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동정이라는 감정을 넘어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정의 대상과 동등한 시민,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식의 벽이 있거든요.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인권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대체 뭘까요? 우리 존엄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인권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헌법에 아예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인권의 기준을 국제적인 약속, 즉 국제조약에서 찾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기로 한 보편적인 가치와 딱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갖는 건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원칙 때문입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의 네 기둥 같다고 할까요? 보편성, 불가양성, 불가분성, 상호유존성.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면 국가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이대영 소장님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 핵심 의무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는 그냥 나쁜 짓 안 할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의 의무가 있고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실현의 의무까지 있다는 거죠. 존중, 보호, 실현, 이 3단계가 다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례들은요, 이 인권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감옥이 되어버린 한 시설의 이야기입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한 남성분이 치료랑 재활을 위해서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무려 5년 동안이나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공식적인 치료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설 측은 지역사회에 돌봐줄 곳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을 5년이나 더 시설에 잡아둔 겁니다. 참 좋은 의도로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짓밟을 수 있는지 그걸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뼈아픈 말이죠. 안전을 핑계로, 보호를 핑계로 자유를 빼앗는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돌봄이나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권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는 바로 이동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위험해요, 시간 없어요 하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버스 한 대 놓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동이 막히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대영 소장님의 이 말처럼 말이죠. 이동권은 그냥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에요. 교육, 일, 그리고 공동체 생활,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항상 누가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돌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 즉 딜레마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고 해요.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요. 안전이냐, 자유냐, 누군가를 위험에서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참 어렵죠. 이럴 때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 중심 결정 프레임워크인데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권리들이 충돌하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두의 존엄과 선택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해결책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대영 소장님이 아주 실용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표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이랑 오른쪽 말 한마디 차이인데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핵심은 관점의 이동이에요. 제가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 위험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일방적인 통제를 서로 존중하는 지원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내 결정이 이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나? 스스로 선택하게 돕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요. 이게 바로 인권을 그냥 벽에 붙어 있는 좋은 글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맞습니다.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 순간 더 존엄하고 더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나아가려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방향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